영의정 홍명하. 1. 명문가의 자손, 그러나 고단했던 청년기. 홍명하는 1607년 선조 40년 남양 홍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자는 대의, 호는 기천이다. 증조부 홍춘경은 황해도 관찰사를, 조부 홍성민은 이조판서를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다. 특히 조부 홍성민은 태조 이성계의 선조가 명나라 역사서에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은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 공신이 등에 책록될 만큼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홍서봉이 오촌 아저씨였으니 집안 배경만큼은 화려했다. 그러나 정작 홍명하 개인의 청년기는 순탄치 않았다. 17세에 부친상을 당해 3년간 여묘살이를 했고 24세에 생원시에는 합격했지만 정작 대과에는 오래도록 급제하지 못했다. 이 무렵 그는 명문가인 신익성의 맏딸을 아내로 맞아 처가살이를 시작했는데 40이 되도록 평민의 옷을 입고 다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전한다. 31세 되던 해에는 형 홍명구가 병자호란 중 전사하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는 이중의 슬픔을 겪었으며 처가살이 중에 여묘살이까지 병행해야 했으니 그 고초가 짐작이 간다 하겠다. 이 시기 흥미로운 일화가 전한다. 장인 신익성의 아들 신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교만하기 짝이 없어 처남 매부지간인 홍명하를 늘 멸시했다. 하루는 노비가 실수로 신면의 수저를 홍명하 밥상에 놓자 신면이 크게 화를 내며 노비를 매질했는데 정작 홍명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넓은 도량에 감탄했다고 한다. 장인 신익성은 임종 직전 홍명하의 손을 잡고 내 아들 면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지만 홍명하는 대답하지 않았고 장인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안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이 침묵은 훗날 뼈아픈 결말로 이어진다. 이 늦깎이 급제, 그러나 곧게 뻗은 강직함. 1644년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며 홍명하는 비로소 관직에 발을 들인다. 늦었지만 조정은 그를 청요직에 배치했고 그는 곧바로 강직한 성품을 드러낸다. 40세에 사간원 정원으로 있으면서 소현세자빈 강빈의 옥사를 두고 왕의 뜻에 맞섰다가 미움을 사 화순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지방관으로서 그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는데 2년 후 그가 조정으로 복귀할 때 화순 백성들이 멍에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으며 살아있는 그를 위해 생사당까지 지어 공덕을 기렸다고 한다. 효종이 즉위하자 그는 즉위 원년부터 거침없는 직언을 쏟아냈다. 전하께서 정치의 도를 구하는 정성은 있으나 그 요점을 얻지 못하시고 어진 이를 등용한다는 명성은 있으나 실상은 미진하다는 식의 상소는 신하로서는 상당히 대담한 발언이었다. 효종의 동생 임평대군과 관련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임평대군을 부당하게 영접한 함경감사를 탄핵했고 이듬해에는 임평대군 사신단이 청나라에서 부당한 매매 행위를 한 것까지 탄핵했다. 이 일로 왕이 크게 노해 그를 청나라 연경부사로 차출해 사실상 내쫓다시피 했지만 승정원에서 언로를 막는 처사라며 반대할 정도로 그의 강직함은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 3. 청렴결백, 사위조차 봐주지 않다. 홍명하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청나라 사행 중의 처신이다. 그는 국경을 나서면서 얼음과 옷같이 깨끗한 청렴을 스스로 가다듬어 비록 서책이나 향약이라도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될 만큼 철저했다. 더 인상적인 일화는 재난 구휼과 관련된 것이다. 도민들이 굶주려 곡식을 나눠줄 때 마침 그의 사위도 구휼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홍명하는 주저없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며 내 딸의 집이 어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일화를 두고 경연에서 한 신하는 옛날에 녹을 먹는 가정은 백성과 이익을 다툴 수 없다 했는데 오늘날 홍명하만이 이 의리를 알고 있다며 극찬했다. 이런 청렴함은 그의 평생을 관통했다. 훗날 영의정까지 지냈음에도 그의 집은 낮고 비좁았으며 생활은 가난한 선비와 다를 바 없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죽은 뒤에는 제사조차 지낼 형편이 안 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녹봉을 3년간 지급했고 숙종 때에 이르러서도 그의 아내가 가난하여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자 나라에서 매달 음식물과 봉급을 내려줄 정도였다. 지평 유태명은 훗날 상소에서 그를 얼음 같은 맑은 절개로 온 세상에서 칭송받았다고 회고했다. 4. 효종의 죽음 그리고 뜻밖의 시련. 승승장구하던 그의 관직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1659년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41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레 승하하면서였다. 당시 약방 제조를 겸하고 있던 홍명하는 왕이 편찮을 때 시약청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사헌 이응시 등의 거센 탄핵을 받았다. 대신들은 어이들을 삼적이라 부르며 목을 벨 것을 청했고 홍명하 역시 관작을 삭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과 인망은 오래 묻히지 않았다.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청나라 사신을 맞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조정은 곧바로 그를 원접사로 재기용했다. 이후 그는 대사헌, 이조 판서를 거치며 빠르게 복권되었고 흉년이 든 백성들의 조세와 부역을 경감할 것을 끊임없이 주청하는 등 애민 정신을 잃지 않았다. 5. 장인의 유언을 저버린 이유. 홍명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처남 신면의 죽음이었다. 앞서 그를 멸시했던 신면은 훗날 역신 김자점과 함께 조선의 비밀 정보를 청나라에 몰래 넘긴 죄가 드러났다. 김자점이 처형되자 신면에게도 화가 미칠 상황이 되었고 조정 대신들은 그의 처형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날 새벽 홍명하가 대궐로 향하려 하자 그의 부인이 맨발로 뛰쳐나와 가마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당신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임종 때 하신 부탁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홍명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시종을 시켜 부인을 들여보낸 뒤 서둘러 대궐로 향했다. 인조가 신면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라고 묻자 홍명하는 죄상은 무겁지만 그는 선대왕의 자손이여 공주의 아들이니 몸과 머리를 다른 곳에 두게 할 수는 없다고 아뢰었다. 결국 신면은 참수 대신 매를 맞아 죽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예우는 지킨 이 처신은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분했던 그의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로 남았다. 6. 영의정에 오르다. 그러나 짧았던 재임. 이후 홍명하의 관우는 순탄하게 이어졌다. 1663년 우의정에 올라 궁궐과 지방 호족들의 백성 침탈 행위를 금지시켰고 1664년 좌의정이 되어서는 군포를 줄이고 제도에 어긋난 공주의 저택을 철거할 것을 주청했다. 표류의 운명나라 관원을 청나라에 압송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조정의 반대에 부딪혀 슬퍼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이는 그가 실리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1666년에는 좌의정으로서 10세 미만 어린아이까지 군역에 동원하는 지방관들의 폐단을 강하게 지적해 금지령을 재확인시켰다. 그리고 1667년 현종 8년 윤 4월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첫 벼슬을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실로 빠른 승진이었다. 강직한 성품, 청렴함, 공정한 법 집행, 왕실의 일이라도 옳지 않으면 직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가 효종과 현종 모두의 신임을 얻은 결과였다. 그러나 영의정 자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만인 그해 12월 27일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7. 엇갈린 졸기 그리고 남은 이야기. 홍명하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도 조정은 당쟁이 한창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졸기 역시 현종실록과 현종계수실록에 상반되게 남아있다. 현종실록은 다소 박하게 평가했다. 사업은 말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건의한 것도 볼만한 것이 없었다. 다만 연소배들과 교유하며 그들의 의논을 조종하고 송시열과 송준기를 떠받들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자를 배척했다고 적으면서도 다만 청백하다는 것으로 칭송받았다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 반면 현종계수실록은 훨씬 후하게 서술했다.
비록 이를 주도하는 재주는 없었으나 부지런히 임금을 받들었으며 평생 선비들을 도와 진출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다고 평하고 지위가 공경에 이르렀으나 집이 낮고 비좁아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며 그의 청빈함을 강조했다.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고 효종의 북벌 계획을 적극 도왔으며 박세채, 윤증 등 훗날 이름을 떨친 명신들을 조정에 천거한 공로도 기록되었다. 그의 청렴함에 대한 조정의 예우는 사후에도 계속되었다. 1668년 도승지 이은상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가난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아뢰자 조정은 녹봉을 3년간 지급했고 1703년 숙종 때에도 그의 아내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자 음식물과 원룸을 내려주도록 명했다. 청백리로 이름을 남긴 대신에 가족이 대를 이어 궁핍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익을 멀리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었다. 40 가까이 처가살이하며 비웃음을 사던 늦깎이 선비가 사위조차 구휼 명단에서 빼버리는 얼음 같은 청렴함으로 조선 최고의 재상 자리에 오른 홍명하의 삶은 가난해도 고든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대부 정신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